자, 이번 시간은 우리 전공 관련해서 신입사원들을 채용할 때 어떤 직무로 채용을 하게 되는지 이 부분들을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웹 디자인이라고 하는 직무로 이제 뽑는데 주로 하는 일은 웹페이지 제작할 때 UI, UX 디자인을 하겠죠. 그래서 웹페이지 안에 들어가는 어떤 요소들을 이미지로 디자인도 하고요. 웹페이지 전체에 대해서 어떤 디자인을 할 겁니다. 자, 근데 요거는 이제 좀 창의적인 디자인 능력들을 굉장히 요구하고요. 대부분 요즘에 디자인 전공자들이 이쪽으로 채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인공지능 컴전과 학생들은 요번에 좀그 경쟁력이 좀 없다라고 교수님이 좀 보여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홈페이지 운영 또는 이제 뭐 웹 디자인이라고 직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요와 같은 또 채용 직무가 있는데 요거는 홈페이지나 뭐 온라인 쇼핑몰이나 그 다음에 요즘에 또 보면 온라인 마케팅하는 이런 그 웹페이지나 그 웹이나 앱 이 페이지들을 운영하는 이런 일들을 담당을 하게 되는데 조금 이것도 보면 좀 수정사항이 있으면 간단한 포토샵 갖고 디자인을 좀 해야 될 일도 있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HTML, CSS도 좀 건드려야 될 일이 있고 그 다음에 웹페이지 운영을 또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콘텐츠를 관리해서 바꾼다거나 아니면 거기에 또 디지털 마케팅이나 쇼핑몰 같은 것들을 담당하면 또 실제 사용자에 대한 대응까지도 일부 업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웹 디자인이라고 이렇게 채용을 하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운영보다는 뭔가 좀 디자인적인 거, 그다음에 HTML, CSS를 좀 수정하는 이런 일이 좀 더 많다라고 보여지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홈페이지 운영이라는 용어로 좀 나오면 이제 뒤에 실제 운영하는 이 부분들이 좀 해야 될 일이 많은 부분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또 웹 퍼블리셔라고 하는 또 직무도 있어요. 직무도 있어서 웹 CMS라고 이제 통칭해서 얘기하는데 그 콘텐츠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웹 CMS를 활용해서 빠르게 그러니까 여기에 대부분 이제 미리 그 웹에 대한 콘텐츠들이 올라가 있겠죠. 그러면 이런 것들을 무료 또는 돈 주고 사서 빠르게 웹페이지를 제작하는 그 다음에 또 이제 필요하면 또 UI도 HTML도 제작을 하는 이런 일이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최소 기능을 좀 보자면 이제 코딩이 거의 없는 여기는 웹 CMS, 워드프레스나 구누보드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빠르게 웹페이지 제작하는 이런 직무가 있고요. 또 이제 필요에 따라서는 이제 좀 추가적으로 좀 제작을 해야 되는 일들이 있고 조금 이제 기능에 대한 개발을 하는 경우는 또 필요해요. 그래서 좀, 좀 추가적으로 좀 이렇게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 게 뭐냐면 부트스트랩 UI 컴포넌트를 활용을 해서 또 UI 제작을 한다든지 그래서 요즘에 웹에 관련된 웹과 앱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그 실제 하이브리드 형태대로 웹들을 다 개발을 하는 경우에는 이 부트스트랩 UI 컴포넌트를 사용하는 것이 거의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활용을 해서 UI 제작을 하는 부분이 존재를 하고요. 그 다음에 벌써 이 부트스트랩 UI들은 벌써 그 크기에 따라서 즉 디바이스 크기에 따라서 자동으로 이렇게 바뀌는 것까지 다 구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일일이 실제 UI 제작할 때 할 필요 없고 이것을 잘 갖다 써서 개발하는 부분도 또 요구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기능적인 부분들은 이제 PHP라고 하는 언어를 그러니까 여기 보면 지금 워드프레스 글로벌하게 제일 많이 사용하는 워드프레스 우리나라에서 국산 많이 사용하는 근우보드들이 어떤 기능과 관련된 부분들은 PHP라고 하는 언어로 개발을 좀 하는 것들이 존재를 하고 또 이런 것들을 요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PHP는 우리 그 JSP하고 굉장히 유사해요. 그래서 JSP를 좀 알고 있으면 금방 이 PHP도 적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개발자에 대한 부분인데 개발자는 굉장히 다양하죠. 굉장히 다양해요. 자, 그래서 우선 웹 개발, 또는 자바 개발, 또는 웹자바 개발 이렇게 그 채용 공고가 나오는 경우인데
이게 이제 수요가 어떻게 보면 지금 가장 많습니다. 실은 수요가 가장 많고요. 그리고 이때 프론트엔드나 백엔드 구분이 없어요. 자, 이제 좀 이유가 뭐냐면 실제 신입사원이 들어오게 되면 이 들어오는 사원이 이제 프론트엔드를 잘할지 백엔드를 잘할지 아직 회사가 판단이 아직 안 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이런 구분 없이 채용을 해서 이제 다 시켜보는 거죠. 시켜봐서 프론트엔드를 굉장히 잘한다 그러면 프론트엔드 중심적으로 계속 많은 일들을 주게 되고 백엔드를 잘한다 그러면 백엔드 쪽으로 계속 일을 주는 이런 식으로 회사가 운영을 해서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실제 개발자 채용하는 부분 중에서 요 요소가 아마 수요가 가장 많게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HTML, CSS, 자바스크립트, 그다음에 서버는 JSP, 자바, 스프링 프레임워크, DB 이런 기술을 알고서 개발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이렇게 그 웹페이지에 대한 부분은 특정 UI 개발 도구를 활용해서 또 채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보통 이렇게 웹 개발자, 자바 개발자로 이렇게 뽑는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입사해서 이 UI 개발 도구를 이제 교육을 시켜서 사용하는 게 그러니까 그렇게 활용을 하는 게 대부분 좀 일반적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네이티브 앱, 그러니까 안드로이드, 물론 iOS도 있어요. 이런 앱 개발자를 이제 채용하는 부분이 현재 있는데 이건 지금 감소 추세입니다. 감소 추세. 자, 감소 추세가 왜 되는지는 설명을 했었죠. 요즘 화두인 이 리액트라고 하는 프론트엔드 개발 프레임워크가 조금만 그 태그에 대한 것만 약간 문법 다르게 해서 만들면 앱용, 그러니까 네이티브 앱도 바로 이렇게 제너레이트하는 이런 부분으로 추세가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안드로이드 개발자는 감소 추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UI 개발 도구로 활용하는 개발도 또 채용의 직무에 또 있어요. 그래서 웹스케어나 넥사크로 부분인데 대부분 이렇게 채용을 하는 경우에는 벌써 이제 이 특정 UI 개발 도구 요거에 대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개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한정을 해서 대부분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채용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별도 교육을 받고요. 그 다음에 또 개발도 본인이 또 실습도 해봐야 되고 또는 이제 개발 경험이 있는 이런 사람을 뽑는 게 일반적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즘에 이제 좀 추세가 이제 이 웹 자바스크립트 개발, 즉 프론트엔드 쪽 그 프론트엔드 개발 프레임워크를 쓰는 이 부분이 요즘에 이제 굉장히 프론트엔드 쪽에서 대세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개발할 수 있는 개발자를 이제 굉장히 많이 찾고 그다음에 좀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플러스 알파에서 프론트엔드는 요 개발 프레임워크를 사용을 하고 뒤에 백엔드는 앞에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그 백엔드 개발자, 그죠? 프로그램 언어별로 이렇게 구분이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같이 할 수 있는 개발자라면 굉장히 그러니까 뭐 신입사원이니까 뭐 능숙하게 개발을 잘한다라기보다 그래도 이해를 하고 간단한 프로그램이라도 뭐 작성을 할 수 있는 이런 신입사원이라면 굉장히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프론트엔드 개발 프레임워크 쓰는 것은 공통으로 얘기를 하지만 실제 선택 1, 2, 3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서버 개발자의 프로그램 언어별로 이렇게 구분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자바, 그 다음에 자바스크립트, 파이썬이라고 구분이 되어 있으니까 자, 그래서 자바를 쓰는 데는 기존 웹자바 개발 업체들, 그 다음에 또 자바스크립트로 이 백엔드 땅 구성하는 것들은 스타트업 업체들, 그 다음에 이제 인공지능 업체들은 이제 파이썬으로 이제 백엔드를 개발을 하길 원하죠. 그래서 특히 이제 이런 조합 단위로 이루어지는 부분 보면 가장 활발한 부분이 어떻게 보면 스타트업 업체들이에요. 그래서 자바스크립트 언어 하나 가지고 프론트 단하고 백엔드 단을 다 해결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들의 수요가 좀 요즘에 많이 있는 편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인공지능 개발자가 있겠죠. 개발자가 있고 물론 지금 얘기하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2D, 3D 이런 것들은 좀 다 전문 영역이어서 아무래도 신입사원을 좀 뽑는 기회는 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물론
대부분 개발 경험자를 뽑기는 하지만 신입사원 중에서 굉장히 잘하는 신입사원이라면 채용할 용의가 충분히 있어요. 자, 그럼 보면 일단 인공지능 개발자로 가면 파이썬 같고 그 다음에 텐서플로우 등과 같은 인공지능 프레임워크, 그 다음에 각종 라이브러리 굉장히 우리 많죠. 많은 이런 라이브러리를 활용할 수 있는 이런 활용해서 개발할 수 있는 능력. 즉 그러면서 이거 가지고 결국 인공지능 모델링하고 개발도 하고 학습시키고 평가 최적화 이런 능력을 보유한 개발자를 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빅데이터 개발 쪽은 R이라고 하는 언어, 그 다음에 무선 데이터 처리, NoSQL DB 이런 기술을 이용해서 빅데이터에 대한 모델링이나 그 다음 모델링과 구현을 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가진 개발자들을 뽑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2D, 3D 같은 경우에는 개발 언어 C샵에다가 유니티 또는 언리얼이라고 하는 엔진이고요. 최근에는 유니티가 굉장히 후발주자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어요. 각광을 받고 있고 특히 이제 그 모바일과 관련된 부분에 이제 유니티가 굉장히 강점을 갖고 있어서 요즘에 굉장히 이쪽이 화두가 됩니다. 자, 근데 이게 이제 2D, 3D에 대한 유니티나 언리얼은 원래 게임 엔진 쪽으로 좀 출발을 했고요. 그리고 교육도 기본 개발 능력은 한 6개월 정도 6개월 정도 교육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6개월 정도 교육을 잘 받았다라고 해도 실은 취업할 수 있는 취업 자리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많지 않았고 한 적어도 한 1년 정도 열심히 해야지 취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겼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 메타버스라고 하는 이런 개념이 이제 나와서 마치 이제 가상 세계에 우리의 아바타들이 들어가서 실제 여러 사람이랑 의사소통을 하는 이런 개념으로 만들어지는 게 이제 이 메타버스에 대한 개념인데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뜨고 있어요. 뜨고 있어서 실제 이 2D, 3D 개발 중 특히 이 중에서도 유니티, 그죠? 유니티에 대한 개발 능력을 가진 개발자들이 굉장히 앞으로 또 각광을 받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인프라에 대한 개발 분야도 우리가 존재해요. 그래서 인프라는 먼저 서버 엔지니어라고 하는 직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리눅스, 운영체계가 리눅스, 그 다음에 윈도우즈에 대한 부분이 해당이 될 거고요. 그래서 이런 서버들을 설치하고 뭐 유지보수하고 하는 직무, 그러니까 실제 이런 그런 회사들은 설치하고 유지보수를 해줄 테니까 그 다음에 또는 이제 그런 설치된 서버를 가지고 운영을 할 때 관리를 해주는 이런 직무로 뽑기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즘엔 또 이제 가상화에 대한 부분으로서 이제 VMware가 굉장히 각광을 많이 받고 있는데 이 가상화에 대한 부분도 요즘에 많이들 이제 이 서버에 대한 부분 설정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상화에 대한 부분도 좀 능력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물론 이제 이 서버 엔지니어는 이제 리눅스하고 윈도우즈하고 이것을 다 능력 가진 사람을 찾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리눅스 서버만 원하는, 그러니까 능력 갖기를 원하는데, 또는 윈도우 서버만 원하는데, 좀 구분돼서 각각 나올 수도 있고 합쳐서 좀 이런 능력을 요구하는 데도 있습니다. 자, 근데 이쪽은 우선 좀 중요한 게 뭐냐면 좀 자격증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리눅스 자격증 중에서는 레드햇이라고 하는 그 운영 체계에 대한 자격증이 있는데 굉장히 이것도 각광을 받는 자격증이에요. 그다음에 또 리눅스 마스터, 이거는 이제 민간에서 주는 자격증인데 리눅스 마스터보다는 레드햇을 더 인정을 좀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윈도우즈 서버 쪽은 마이크로소프트 쪽에서 나오는 MCSE, 요거 시스템 엔지니어, 요거는 시스템 어드미니스트레이터, 그러니까 관리자로 어떤 자격증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가상화에 대한 자격증은 VMware의 VCP라고 하는 자격증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쪽으로 어떤 있는 직무들은 좀 이런 자격증들이 딱 준비가 되면 굉장히 실제 채용되기가 굉장히 용이한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즘에 이제 클라우드라고 하는 개념이 막 뜨면서 이제 클라우드 엔지니어들이 또 각광을 받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는 뭐 이제 서버를 각각 관리하는 게 아니라 이제 큰 데이터 센터 안에다가 많은 시스템들이 쫙 그 안에 다 들어가는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바뀌고 있죠. 그래서 이런 클라우드 시스템을 구축한다든지 또는 유지보수 또는 관리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담당하는 엔지니어고요. 그 다음에 이 클라우드 엔지니어는 이 앞에 있는 기본적으로 리눅스라든지 가상화라든지 하는 것들을 우리 기본 지식으로 여기는 갖고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클라우드 자격증이 아마존의 AWS, 구글의 GCP, 마이크로소프트웨어의 그 AZUR이라고 하는 이런 자격증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자격증 중에서 하나를 내가 자격증을 취득을 하면 클라우드 엔지니어로 채용이 굉장히 유리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단순한 PC 엔지니어도 있어요. 그래서 PC 설치를 한다든지 유지보수를 한다든지 이런 직무를 갖게 되고요. 그 다음에 대부분 이제 PC인 경우에는 보통 이제 네트워크가 연결이 돼야 되다 보니까 대부분 그 보통 실습실에 보면 우리 그 L2 스위치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럼 L2 스위치 갖고 다 케이블들 연결을 해서 PC하고 연결을 해서 혹시 그 구간 안에 문제가 있는 네트워크에 문제가 있으면 해결하는 것까지 대부분 같은 직무로 묻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우리가 PC 설치되어 있는 소프트웨어도 이제 알고 또 이제 유지보수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PC에 문제가 있으면 이제 문제 해결, 소프트웨어적인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좀 필요로 하고요. 또 이제 뭐 모두 다 그렇진 않은데 좀 필요 때는 이제 PC를 뜯어서 PC 수리를 하는 이런 부분도 직무에 좀 포함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 뭐 램 문제도 또 해결하는 좀 능력들이 필요한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랜 케이블 이제 그 벤치 갖고 케이블링 만들어서 뭐 이렇게 잭들 만들어서 꽂고 하는 그런 부분도 같이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또 네트워크 엔지니어들이 있어요. 그래서 네트워크 장비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방화벽이라든지 그다음에 L2 스위치, L3 스위치, L4 스위치, 뭐 라우터 뭐 이런 네트워크 장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장비, 그다음에 또 네트워크 케이블에 대한 공사들, 그다음에 또 유지보수한다든지 하는 영역들을 담당하는 게 네트워크 엔지니어고요. 그다음에 특히 이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장비 운영 체계들은 최근에 리눅스라고 하는 운영 체계로 표준화가 쭉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리눅스에 대한 부분만 잘 알고 있으면 요 서버 엔지니어나 요 네트워크 엔지니어나 그다음에 향후에 또 클라우드 엔지니어까지 이렇게 자기의 능력 자체를 좀 확대할 수 있는 좋은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리눅스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잘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쪽에. 자, 그 다음에 이제 네트워크 자격증은 시스코라고 하는 이제 외국 회사가 네트워크 장비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세계 1등 기업이에요. 그래서 이 시스코의 CCNA라고 하는 네트워크 자격증이 있는데 이 자격증을 취득을 하면 네트워크 엔지니어로 취업하는 부분들은 거의 뭐 확실하게 채용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